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원장입니다. 경매 투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가 있죠. 낙찰받은 다음에 점유자를 내보내는 거. 물론 대부분의 명도가요,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뭐 대화를 통해서 이사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협의가 도저히 안 되거나 또는 연락처가 아예 없어서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내부에 집기나 가재도구가 있을 때는 함부로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상대방이 이사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럴 때는 그러면 강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경매 업무를 하면서 이 부동산 강제 집행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사비 너무 많이 달라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사실상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 집행관이 현장 나가서 집행을 할 때 집행 불능 처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동물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이 그 집에 있을 때 강제 집행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 집행할 때 안에 애완동물 한 마리 또는 다수의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들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물건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네, 여주 2022 타경 444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임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감정가 4억 4,900에서 1회 유찰돼서 3억 1,400으로 유찰된 물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정평가서에는 사진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견사가 있어요. 이 매각 대상 토지 내. 그런데 이 견사 안에 강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낙찰받고 나서 이 소유주 또는 점유주와 원만하게 협의돼서 점유자가 이 강아지들을 다 데리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도저히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명도를 거부할 때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도 강제 집행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그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 집행을 하면서 그 안에 강아지를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원 강제 집행이 실행이 되면요, 먼저 계고 절차도 거치겠지만 계고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집행을 나가게 되죠. 집행관들이 다수 인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뭐 10명 또는 그 이상 인원이 가서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나 집기들을 화물차로 실어서 화물차를 통해서 물류센터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강제 집행은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로 옮겨진 이 가재도구나 집기들은 일부 일정 기간 보관을 통해서 보관하다가 점유자가 찾아가게끔 시간을 줘야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 환가 절차 신청을 통해서 이거를 동산 경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낙찰 받아가거나 아니면 부동산 강제 집행 실행한 채권자가 이 동산 경매에서 집행된 물품을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고 뭐 폐기하거나 뭐 어디 처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재도구와 집기와는 달리 이런 생명이 있는 동물들, 애완동물들은요, 이 물류센터로 보내질 않아요. 물류센터에서 이런 강아지들, 애완동물을 보관할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완동물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알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자기 집에 데리고 가던가 아니면 이 동물을 호텔링 서비스 같은 데를 통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역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그 집기나 가재 도구를 환가 절차 신청할 때 동물도 함께 포함해서 환가 절차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경매할 때 강아지도 함께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 받아간다면 그 사람 소유물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건데 아무도 낙찰받지 않으면 역시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가 이 애완동물도 낙찰을 받아서 본인 소유물로 만든 후에 본인 소유물이 되고 나면 본인 직접 키우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취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르동에 있는 건물 철거 집행할 때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좀 덩치도 큰 강아지였고 좀 싸나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얘를 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호텔링 서비스 하는 곳에 서비스 비용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당 일일에 한 3만 원 내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가 절차까지 가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마리 하루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세 달이면 3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호텔링 서비스 도저히 이용할 수 없고 또 문제는 호텔링 서비스를요 아무 강아지나 또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호텔링 서비스 뭐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아지가 건강해야 되고 또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보고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사납고 질병이 있거나 그럼 또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도 생기고요. 또 강아지에게 어떤 질병 문제가 있으면 또 호텔링 서비스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이 강아지를 뭐 어떻게 같이 키웁니까? 살았거나 질병이 있으면 사실 키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곤란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를 좀 시골에 거주하시는 지인분께 부탁을 해서 거기서 마당에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냥 밥만 줬지 정은 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강아지를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동물이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강아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뭐 길가에 또는 산에 몰래 유기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볼까요? 바로 동물보호법입니다. 제8조 동물의 학대 등의 금지 해서 1항에서는 이제 동물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중 8조 4항에 보시면 소유자 등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사람들도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기게 되면 46조의 1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죠?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이렇게 돼 있죠. 보신 것처럼 본인 소유의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형사처벌이지만 타인 소유의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 하시겠지만 이게 전과 기록이 남는 겁니다. 벌금은 안 되죠. 네, 그래서 함부로 동물을 본인 소유 동물이든 타인 소유 동물이든 유기하면 형사처벌도 되지만 그 동물의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유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함부로 입양을 보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어쨌든 한 마리든 여러 마리든 환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동산 강제 집행한 채권자가 보관을 할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환가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강아지들을 이
낙찰받는 제3자가 나타나면 다행인데 아무도 강아지들을 경매 절차, 환가 절차에서 낙찰자가 안 나타나면 내가 이 강아지들을 낙찰받아서 내 소유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가 있거든요.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시면 그 동물을 데려가서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셔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점유자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이사 나가시면서 애완동물들 다 함께 갖고 이사 가게끔 이렇게 협의를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강제 집행이 되면서 애완동물들을 그 매각 부동산에다가 방치하고 가버리면 사실 부동산 강제 집행 채권자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 많이 드셨나요?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경매 공부할 수 있는 기초 강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요. 옥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 피레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강의 중 여기 경매 기초반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 10기가 개강 준비 중에 있고요. 정가는 20만 원이지만 아래쪽에는 쿠폰 적용하시게 되면은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네, 커리큘럼은요, 11월 2일 수요일 날 6시 45분에 옥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이브 수업이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요, 경매 장점, 주의할 점, 그리고 권리 분석을 위한 서류 보는 방법부터 그리고 경매 절차와 말소 기준에 대한 사항, 그리고 경매액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권리 분석, 낙찰된 이후 대출, 대금 납부, 명도 절차, 이런 것까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초반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법원 현장 학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신청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는요, 카페 등급 수강생 멤버로 등업해드리고 태인 경매 전국 2개월 무료 이용권도 1회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지만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아주 재밌게 경매 공부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경매 공부하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저희 옥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요, 확실하게 경매를 마스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랑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고 나서 실제 낙찰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많은 수강생분들 후기도 카페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수강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